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속이 터질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는 자기 말만 되풀이합니다.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지만 고집만은 철벽처럼 단단한 사람. 설명하면 할수록 더 불붙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그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가 말이 부족한가? 좀 더 부드럽게 설명해야 했나? 하고 자책하거나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한 번은 이해해줘야 하나? 하며 마음을 쓰셨던 적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대화가 아니라 자기 주장만 밀어붙이는데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따뜻하게 말해도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그 사람의 귀는 닫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득하지 말고 단 두 마디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51살 장현숙 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최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해도 늘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현숙 씨를 판단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넌 왜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이런 말들이 처음엔 조언 같기도 했고 걱정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의 말에는 경청도 배려도 없다는 걸 현숙 씨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현숙 씨가 힘든 시기에 한 가지 고민을 털어놨을 때였습니다. 현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좀 지쳐. 엄마 병간호도 하고 일도 많아서.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일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는 왜 꼭 말 안 듣고 이상한 선택만 해? 현숙 씨는 그 순간 이건 대화가 아니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말은 서로 오가야 하는데 이 관계에서는 말이 아니라 판단과 평가만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상대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럴 때는 길게 말하지 마세요. 설득도 하지 마세요. 단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그건 당신 입장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두 마디는 논쟁을 피하면서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 두 문장이 왜 효과적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문장, 그건 당신 입장이죠.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그건 당신 입장이죠.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말을 부정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말 안 통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의견을 내면 그걸 틀렸다고 단정짓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죠. 이때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지 않아. 사실은 이렇고
내가 말하려는 건 이런 거야. 하며 다시금 설득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은 점점 길어지고 논쟁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누구도 이기지 못한 채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 입장이죠. 이 한마디는 설명을 멈추고 논쟁을 끊으며 상대의 말이 사실이 아닌 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58살 정미숙 씨는 동네 지인과의 갈등에서 이 문장의 효과를 직접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그 지인은 아파트 입주민 모임에서 매사에 딴지를 걸고 모든 사안에 대해 그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왜 그런 선택을 하세요? 라며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 지인과 종종 부딪혔고 매번 그 지인의 논리에 말려들어 자신이 변명하는 쪽이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지인이 한 회의 자리에서 미숙 씨의 의견을 반박하며 그건 이기적인 판단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입장이죠. 단 한마디. 미숙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그 말 이후 회의장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 계속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말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건 당신 입장이죠. 라는 말은 상대가 말로 나를 휘두르려 할 때 논리적 반박 없이도 힘의 균형을 바로 세워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나는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는 정당한 표현입니다. 또한 감정을 섞지 않고 차분히 말할수록 그 파급력은 커집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은 대체로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며 상대를 휘감으려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짧고 단단한 말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말은 특히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같은 논쟁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하면서도 말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 바로 그건 당신 입장이죠. 이 한마디에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가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짧고 간결한 말이 왜 말 안 통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즉시 끝내는 데 효과적인지를 사례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상대와 어떤 논리도 감정도 주고받지 않겠다는 가장 평온하면서도 단호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 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은 상대가 말을 계속 이어가며 여러분을 설득하려 하거나 여러분의 감정을 뒤흔들려 할 때 가장 강력한 차단의 역할을 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56살 김연아 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 때문에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지인은 매번 연아 씨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하며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하느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식으로 종교적인 시선을 앞세워 개인적인 선택에까지 간섭을 해왔습니다. 연아 씨는 그럴 때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저도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인은 도무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넌 말을 안 듣는다. 영적으로 둔감하다. 며 연하 씨를 몰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또다시 그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큰 시험이 올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연하 씨는 더 이상 설명도 하지 않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대화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지인은 연하 씨에게 이전처럼 무리하게 간섭하거나 훈계를 늘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하 씨는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그 사람이 느낀 것 같아요. 난 더 이상 그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말 안 통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설명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흔들고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그 시도를 차단하고 더 이상 감정 소비 없이 대화를 종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중한 무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투와 표정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비꼬는 듯한 말투가 아니라 담담하고 조용하게 한 번만 말해야 합니다. 이후에 상대가 아무리 말을 이어가도 반응하지 않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나 자리를 뜨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논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말에 권위를 주지 않는 굉장히 지적인 표현입니다. 맞다, 틀리다의 싸움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는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내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할 때, 상대의 말이 도를 넘어섰을 때 굳이 힘을 들여 설득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한마디면 여러분은 이미 가장 강하게, 가장 품위 있게 자신을 지킨 겁니다. 이번에는 이 두 문장이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이 되는지,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설득이 아닌 경계가 더 중요한지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설득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마다 인지적 필터라는 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각자가 살아온 경험, 신념, 감정의 방향에 따라 자신만의 해석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해석과 판단이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사려 깊게 표현해도 상대가 이미 자기 해석만 옳다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말은 벽에다 공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거나 되려 공격을 당할 수도 있죠. 경기도 용인에 사는 62살 유정석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석 씨의 친구는 정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자료를 보여줘도 그건 편향된 언론이야. 다른 의견을 내면 넌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대화는 언제나 친구의 말로 시작해서 친구의 말로 끝났고 정석 씨는 마치 혼나는 아이처럼 침묵을 선택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심리 상담을 통해 이런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자신을 지키세요. 그때부터 정석 씨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또다시 자기 주장을 펼칠 때 정석 씨는 그건 네 입장이야. 혹은 그래, 그렇게 생각해. 하고 짧게 말한 후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친구는 더 이상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고 대화도 조금씩 평행을 이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문장이 상대를 바꾼 게 아니라 정석 씨의 태도를 바꿨다는 겁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을 설득하려 하면 우리는 감정의 늪에 빠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싸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경계를 세우면 내 감정은 보호되고 상대의 무리한 말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화는 비로소 내가 끌려가는 말에서 내가 선택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말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힘입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말보다 나를 지키는 말부터 배워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그건 당신 입장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두 문장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방어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의 자존감과 품위를 조용히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이번에는 실생활 속에서 이 두 문장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동시에 내 마음도 지키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마무리 단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두 문장을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 계속 설명하며 설득하려 듭니다. 둘째, 상대의 말에 무력하게 끌려갑니다. 셋째, 화를 내거나 대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모두 감정적인 후폭풍을 남깁니다. 설득은 지치고 무력한 수용은 후회로 이어지며 화내는 방식은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55살 오해란 씨는 지인의 지속적인 조언과 간섭 때문에 한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 지인은 혜란 씨가 뭘 하든 의견을 내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일은 벌써 손을 뗐어야지. 너는 항상 결정이 너무 느려. 애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혜란 씨의 선택과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또다시 너는 왜 아직도 그 일하고 있어? 라고 말했을 때 혜란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언니 입장이죠. 저는 저 나름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더는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은 잠시 말을 멈췄고 이전처럼 강하게 들이대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혜란 씨는 그 후로 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두 문장을 자신의 삶에서 감정 방패처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방식에 대해 계속 간섭할 때 그건 당신 입장이죠. 가족이나 친구가 끊임없이 기준을 들이대며 설명하려 할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두 문장은 대화를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당신 생각을 인정은 하지만
내가 그것에 휘둘리지는 않겠다. 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는 성숙한 대응입니다. 이런 말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이 조용히 단단해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두 문장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말투는 반드시 담담해야 합니다. 감정을 섞으면 상대는 그걸 논쟁의 여지로 인식합니다. 둘째, 말한 뒤에는 침묵하거나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굳이 길게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자신의 입장에 확신을 갖고 말하세요. 불안해하거나 눈치를 보면 상대는 계속 여러분의 틈을 파고듭니다. 이 두 문장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나의 가치, 나의 시간, 나의 감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문장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감정의 무기가 아닌 자존의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요약하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설명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반복하며 상대의 말에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기준만 고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계속 설명하며 지쳐갈 것인가? 침묵하며 감정을 삼킬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터뜨리고 후회할 것인가?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눈 두 문장은 이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해답입니다. 그건 당신 입장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짧은 두 마디는 말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저 벽일 뿐입니다. 그 벽 앞에서 계속 두드리며 상처받지 마세요. 이해받지 못한 말은 말하는 이의 가슴만 멍들게 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흘려보내는데 능숙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설득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는 나를 지키는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 두 마디는 그 누구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뚜렷이 세우는 지혜로운 대화의 기술입니다. 장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침묵으로 경계를 짓는다. 설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길 바랍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당당히 말하세요. 그건 당신 입장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두 마디면 속 터질 일도 감정 상할 일도 없습니다. 이 두 문장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소중한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또는 그동안 참느라 소갈이했던 일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의 힘으로 마음을 지키는 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